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주로 뵙다가 네. 수요일에 여의도 영업비밀로 예. 좀 속내 깊은 얘기를 한번 그렇습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감사원에서 무더기 채용비리 감사 예. 결과를 발표를 했고 같은 날 공교롭게 헌재에서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네.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무더기로 드러난 채용 비리 결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실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 제목이 공개 전문으로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300여 페이지. 국민들이 400여 다 볼 수 네, 있게 공개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요. 여러 가지 검색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는데 정말 좀 경악했다. 네. 그런 말로조차도 모자랄 만큼 심지어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몇몇 예. 그 구절들은 100여일 넘게 무단 결근 혹은 이제 무단 결근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허위 목적으로 기재해 놓고서 또 결근 네. 심지어 뭐 해외에도 나가고 했던데 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게 특정 인사만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관행화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사람한테는 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그럼 도대체 선관위 직원분들은 어떻게 일했겠냐.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SNS에서 좀 재밌는 글을 봤는데 네. 야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근거다. 이 사람들이 뭐가 뭐랄까요? 이렇게 어떻게 뭐 천국에서 생활 같은 그런 예. 걸 겪는데 뭐하러 부정선거를 저지르겠냐. 그런 예. 리스크를. 그래서 이건 정말 부정선거가 뭐라고 없다는. 굳이 그런 복잡한 일까지 그렇죠. 했겠냐. 네, 그런 일을 안 위험한 하는 짓을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떨리는 짓을 예.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선거라고 하는 게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4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비대한 조직이 이와 같이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면 참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관위는 일단 어제 서면 사과 입장문을 냈어요. 뭐 당일에도 뭐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한 번 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네. 국회 통제와 뭐 감시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국회 통제만으로 지금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미 국정감사는 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났던 게 지금 감사원에서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국회에서 추가로 뭐 통제 방안 만든다고 감시가 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직을 이와 같이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인데 그간 국회에서는 해 왔었잖아요. 예. 더군다나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국회와 선관위의 관계라고 한다라면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국회 뭐 의원실 가서 보면 맨날 보거든요. 예. 모든 것들을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유권 해석을 늘 받아서 그렇죠. 움직이죠.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란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과장을 하자면 거의 수족처럼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곳에다 그러니까 전적인 을에다가 을이 내 여기 선관위 입장에선 국회라는 내 수족한테 나의 감시를 맡기겠다. 예. 이건 지난 뭐 10년, 20년 전처럼 그렇게 살겠다, 잘 살겠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냥 너희들 국민들 좀 난리치니까 서면으로 한 장 사과는 할게. 네. 다만 우린 앞으로도 꾸준히 이와 같이 일관된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좀 대단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예. 느껴집니다. 갑을 관계에서 을인 국회가 하자는 대로 일단 해볼게. 그리고 우린 그렇죠. 자체 감사를 할게. 뭐 예. 이런 식이니까. 절대적 의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근데 그 헌재가 일단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이제 공정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네. 선관위 자체적으로는 자정 노력이 안 되는 채로 한 10년 가까이 방치가 되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뭐 독립된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찰을 못해라고만 하고 그칠 일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네. 이 선관이라는 이 조직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감시할 것인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보면 자칫 나몰라라는 식으로 작구대로 해석하여서 야 감사원 너희들은 하지 마 손 떼
위헌이야 이런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그럼 이제 후속 조처를 만들어내야 할 텐데 그럼 네. 누가 과연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건지 조금은 암담한 상황이라고밖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꾸대로 해석하여서 네. 그리고 선관위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만큼 뭐 독립성을 헌법상의 뭐 독립적인 기구라는 건 뭐 저도 알겠더라고요.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그만큼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할 만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그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지 조금은 일반 국민으로서 의문은 들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뭐 특별감찰법 같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어떤 식의 방안들이 나올지는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네, 여야 모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그래야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당연히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개 이상의 어떤 정책 이슈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예. 그 발언이 늘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주말 동안 나온 건데요. 한국판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그렇습니다. 어떤 구상인지도 예. 모르겠고 여권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경률 회계사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캐치를 잘 하시니까 네. 이 대표의 말에서 뭐가 좀 문제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영리한 게 영리한가요? 네. 네. 이게 저는 이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대장동 재판에 대처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이 발언 그대로 놓고 본다라면 대장동 재판에 상당히 유리할 거다. 대장동과 같은 모델인가요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려는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난 백치다. 아. 백치를 넘어 난 천치이기 때문에 아니,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예. 아무것도 몰랐다. 네. 나는 진심으로 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수조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수조 원의 이익을 차지하는 동안 우리는 공익적으로 환수한 부분이 있다. 터널 네. 하나 뚫었거든요. 예. 그리고 도로 놔줬거든요. 네. 네, 길 구획해줬거든요. 대장동 일당들이 그만큼 나는 공익적인 환수도 했다. 이런 이제 본인이 바보임을 천치임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 저는 예.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네. 아, 지금 저는 웃는데 예.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농담이 아닌 걸 아, 예, 알겠어요. 예, 예. 이건 좀 상당히 뭐랄까요? 고도의 전략이다. 예. 고도의 전략이다. 이거를 진지하게 접근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너무 계속 진지하게 며칠째 막 분석을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건 본인이 이제 바보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나 천치야 그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건데 네. 그걸 잘게 부수다 보면 이게 바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 부분은 유의하면서 다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가지는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이 3월 5일이잖아요. 예. 오늘 혹시 월급날은 아니신 거죠? 월급은 아니에요. 아, 5일. 월말에 월급을 예, 받으니까. 되게 5일날 월급날이 많은데 아 그래요? 그렇죠. 이 이야기 잠깐 하자면 네. 왜 5일날 월말이 아니고 5일날 월급을 주냐. 5일의 텀을 둬야 갑자기 그만뒀을 때 5일 이게 압력이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요인입니다. 아 그런 요인이군요. 만약에 노 기자님께서 오늘 월급날이다. 네. 그런데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예. 우리 앞에 작가분들이 오늘 월급날이야. 제가 되게 네. 좋아해요. 예. 그럴 이유가 뭘까요?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실제 그렇잖아요. 오늘 뭘 사주려나 이런 기대. 그런 거죠. 내지는 사주려는 기대가 없더라도 옆에 계속 집착 붙으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가만 보면 저는 황당했던 게 네. 한판 엔비디아의 지분을 지분 30%를 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응?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엔비디아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기아차도 있고 한데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매년 뭐 수조 원대의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세금 안 냅니까? 안 내야 됩니까? 노 기자님 세금 안 내야 됩니까? 저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아니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들어왔어 우리나라에. 뭐 좋다 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유치했어. 그리고 지분 30%도 확보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안 내야 됩니까? 이건 우리나라 경제를 뭐 자본주의를 굴러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추가로 좀 설명한 걸 보면 국부 펀드, 예. 국민 뭐 공모주 뭐 이런 개념인 예. 것 같은데 국부 펀드와 국민 펀드를 통해서 그 기업이 클 수 있도록 한 30% 정도의 투자를 하면 예. 그만큼의 뭐 세금을 안 내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든 이재명 한 대표 구절 생각은. 한 구절 다 반박할 수 있는 게 예. 멍텅구리라고 하는 걸 이제 본인이 멍텅구리 아니 지금 멍텅구리인 척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은 아, 멍텅 영리하다고 하셨어요. 예, 처음 천치인 시작이. 척 하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 국부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라든가 그간 벤처 기업들에 투자 안 됐습니까? 투자했어요. 예.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됐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결과를 못 냈다 뿐이지. 그리고요. 꼭 30% 주입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해볼게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이익이 10조가 났다. 네. 그러면 그중에 3조 가까이는 세금으로 걷어들입니다. 예.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걸 왜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큰 회사로 크면은 좋은 건데 만약에 그렇죠. 투자했는데 망해버리면 예. 손실도 국민이 같이 지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뭐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라고 하는 것이 30% 가까이 환수할 수 있다. 네.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10조 벌었다고 해서 100조 벌었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아니 우린 똑같이 조세 부담을 줘야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로 상장해 나가면 아 기분이야 좋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의미로 좋아해야 된다, 국민들이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냐면 야 삼성전자가 돈 벌면 너희들은 놀아도 돼. 전형적인 86세대의 모델이죠. 예. 뭐냐면 나는 놀면서 먹겠다. 나는 놀 먹겠다. 테니까 너희는 벌어라. 예. 아니 제가 이게 뭐 해석이 잘못됐고 제가 악의적입니까? 예. 삼성전자 너희 열심히 돈 벌면 예. 나는 너희들이 번 것의 30% 3조 원 가지고 놀겠다. 예. 어. 전형적인 86세대의 어떤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구조. 예. 기본소득도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네. 벌어라. 나는 놀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이재명 대표가 무상 기본 무상 이런 걸 말하는데 여러분 기본소득이다 무상 급식이다 무상 교복이다 뭐 예. 하는데 이게 결국은요 공짜가 아니라 다 같이 부담하자는 거거든요. 네. 응? 김경률이 오늘 이 TV를 가져가겠다 무상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동아일보 너희들이 부담해라. 제가 오늘 이 책상 뜯어가겠다 하면 동아일보도 니들이 부담해라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 86세대의 무상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나는 즐길 테니까 너희들이 부담해라.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 아침 일찍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계속 일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무상 기본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인 거죠. 예. 예. 들을수록 근로 의지가 막 팍팍 꺾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것이고. 황당무계한. 네. 그리고 아까 아무튼 그런 해석은 좀 신박했습니다. 백치 전략.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이건 민주당 분들이 전략이다. 많이 취하는 전략이에요. 제가 이게 김경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해낸 그런 전략이 아니라 예. 민주당 분들 갑자기 바보 되잖아요. 예. 갑자기 구속되고 하면 기소되고 하면은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예. 멍한 표정으로. 네. 5만 군데서 막 이렇게 떠벌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인 척. 네. 바보인 척.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사모펀드 관련 이렇게 구속된 정치인들 보면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이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AI로 병적을 대체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젊은 남성층 입장에서는 이제 병역 문제가 많이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젠더 갈등의 어떤 소재가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다. 예. 표플리즘이다. 그러니까 표를 노리고 젊은 남성층을 공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반박을 했어요. 이 대표가. 예,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AI를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군 문제까지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그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주당 공약 중에 내지는 전략 중에 AI 시대가 오고 AI 시대를 맞이하여서 일자리를 뭐 10만 100만 창출하겠다. 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권에서 분명히 나오는 논의거든요. 예. 그러면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AI 시대가 옴으로써
뭐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AI를 군사 전략으로 들어가게 되면 군사적으로 할 게 없다? 전 조선일보 지적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AI를 군사 부분에 군사 전략적인 부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드론이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인력들이 다 작용하고 할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그 부분은 긍정해요. AI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고용을 창출할 건지 이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세계가 우리 사회가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놀아버리면 그 사회는 도태되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AI로 뭔가 다 대체해버리자 이런 논의가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가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뭐 전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그렇게 텐데. 봅니다. 예,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일손 놓고 놀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다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라면 전 조선일보의 지적이 타당하고 AI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우리 군대 안 가도 되고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면제가 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예.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짧게 본인의 어떤 그 민주연구원 뭐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해서 얘기를 했고 그 예. 이후에도 그냥 SNS로 조각조각 올리다 보니까 사실 그러시더라고요. 구체적인 구상은 알 수가 없고 근데 표현만 보자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창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민주당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보고 예. 최근에 뭐 상속세 관련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를 들어서 한 2017년 18년 전에는 상속세 관련 논의를 해보기 당시 이제 참여연대 있었으니까 조금은 비공개 회동을 위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좀 민주당 쪽이랑. 민주당 주요 경제통들과. 네. 근데 보면은 이게 본인들의 실력이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단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공약들 그리고 약속들 전략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 실력이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네요 저희가. 그쵸. 그냥 예. 실력이다 그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민주당의 소위 경제통들 그리고 이제 정책통들의 발언들 보면은 그걸 지금 어떻게 하면 메꿔주고 백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뻘소리마저도 백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실력이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해서요. 뭐 본인이 체포조어 1순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에 꽃게밥이 됐을 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은 뭐 생트집 잡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농담처럼 얘기하기에는 이게 조금 워낙 그렇죠. 엄중한 얘기인데 예, 꽃게밥이란 표현은 조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속에 사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뭐 말과 행동도 말 행동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말이고 발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꽃게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구글 들어가서 제가 기간을 구분해서 쭉 해봤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2023년 이전으로는 꽃게밥이라는 것으로 해서 뉴스가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떠요. 꽃게밥 저 검색해 볼 생각은 못 했는데 그래요? 네, 기간을 해서 해보면 없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꽃게밥이란 표현이 거의 없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 일베에서 표현이다 하면은 저는 약간 놀란 게 조금 극단적으로 일베에서도 꽃게밥이란 표현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썼습니다. 이건 예. 여러분 실제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중언부언했는데 정리하자면 꽃게밥이란 표현은 일베에서만 아주 극히 드물게 썼다. 과거에 예. 보통 이제 극우 커뮤니티라고 일베를 많이 예. 표현을 해요. 일간 뭐 베스트 저장소 그렇죠. 줄임말이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거기에 뭔가 글 남긴 이력이 있으면 극우다 막 이렇게 그렇죠. 매도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많이 썼던 표현이라는 거군요. 많이도 아니고 드물게. 드물게 어쨌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지만 전혀 없습니다. 일베에서는 드물게 썼던 표현. 그렇게 본다라면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발언을 했냐면 제가 이 발언을 인용하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네. 제가 일베였던 거 모르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네. 모니터하러 들어갔다 뭐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변명적으로 얘기했고 예. 그때 현장에서 발언은 저 일베였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이분은 일베에 상당히 깊숙이 몰입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꽃게밥 이런 표현이요. 그렇죠. 예. 보통 상어밥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그렇죠. 바다에 그리고 이제 던져졌을 뭐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드럼통이다. 뭐 이런 예. 아, 네, 드럼통으로 무서운 이제 표현. 바닷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런 네. 표현을 쓰지. 예. 꽃게밥이란 표현을 일베에서 아주 드물게 과거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걸 썼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을 찾아내서 재인용할 정도이고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발언했을 때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또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와 같은 네. 뭐 근저가 있지 않나. 그런 표현이구나. 이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을 계속 극우 파시즘 정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예고를 했어요. 예, 아마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태세 전환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리 깎아내려 두는 뭐 이런 얘기인 것 네. 같아요. 100일 아니라고 뭐 기준을 잡은 뭐 그건 왜 100일이라고 설정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예정되어져 있는 탄핵 예. 선고 뭐 이것과 그리고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 아닌가. 탄핵 예. 선고까지 하고 지난달 25일에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최종 의견 진술하면서 뭐 애국가도 뭐 읊고 과거 안기부에 끌려가서 폭행당한 일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김근식 교수가 예. 뻥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반응은 없는데 뭐 김경률 회계사도 계속해서 관련된 글들을 좀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예. 뭐 이분 비슷하게 느끼신 게 있는 거예요? 2004년에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그러니까 총선 출마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때 정청래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한 술자리에서. 2004년이면은 아예 국회 들어가기 전이네요. 그렇죠. 예, 예. 총선 전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노사모 이런 그룹들과 이제 술자리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거기에 끼어서 네.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야 본인을 되게 많이 내세운다 이런 이력으로까지 내세우나 하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별로 솔직히 좀 사람 첫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뭐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 보면 오마이뉴스에 보도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냐면 87년 항쟁 때 구류살이를 했던 정청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중에 구류 이력 내놓으시는 분들 없거든요. 좀 뭐 이거조차도 약간 누군가를 폄훼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어디 시골에서 이장한테 표창장 받은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실제로 쭉 이것도 또 검색해봤어요. 구글에서 예. 구류 경력을 내세운 민주화 운동가가 누가 있는가 봤더니 정청래, 정동영 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더 이제 심한 옥살이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구류 정도를 내세우는 예. 정치는 없었던 예. 거군요. 구류다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일종의 뭐 여러분 구류라고 하면 이렇게 횡단보도 잘못 건넌 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민주화 운동했다. 그랬던 사람이 네. 2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20년이 지난 오늘에는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 을지로 호텔로 끌려가서. 네. 근데 문제가 되는 시기가 1988년이란 말입니다. 네. 1988년은 지금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른 시점이에요. 네. 예. 한 명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쪽 저쪽 또 다 먼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한데 1988년에 학생운동으로 물고문을 받았다? 없거든요. 네. 87년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많이 그렇죠. 바뀌었을 예. 시대인데 예. 88년은 그리고 이건 제가 찾았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이 물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988년 9월 그때가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이고 네. 그때 한겨레 기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북한의 주체사상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6권을 복사해서 총학생의 임원들에게 돌리다가 잡혔다. 이게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럼 결국은 선회하자면 안기부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을지로 호텔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체사상 책 네. 6권 복사해서인가?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88년에 예. 그런 일종의 불온서적을 복사하다가 잡혔다. 이거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예. 많이 모자라다. 많이 모자라다. 제가 88년을 살았던 입장에서 예. 그래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문건, 불온서적들 그때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거 복사 어디에서 하냐면요. 그때 88년을 살았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겁니다. 어디에서 복사하면 되냐면 학교, 군에 네. 복사점에 사시면 돼요. 예. 뭐냐 밖에서는 잡힐 수 있어요. 학교 안은 나름의 약간 치외법권처럼 그렇죠. 보호가 되니까. 네. 이 85년 이후로 이렇게 경찰이 학교에서는 철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 내에서는 경찰들은 없는 거죠. 네. 어? 그럼 학교 내에서 복사하면 학교 되는데. 교내 복사점에서 복사하면 되는데 뭘 6권이나 그것도 주체사상 책을 6권이나 복사해서 나돌아 다니다가 잡혔는지. 그러니까 우리 때 그런 쟤는 모자라다. 네. 예. 꼭 안 잡혀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데모도 별로 안 했는데 구속 이력은 화려해. 네. 보면은 주체사상책 6권 복사하다 걸린 거로 이제 당시 구속됐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 나중에 취하됐거든요. 또 검찰에서 그랬겠죠. 야 이런 애를 뭐하러 구속하냐. 예. 실제로 이건 맞습니다. 제 말씀이.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는 뭐 안기부에서 4시간 물고문을 하고 예. 울면서 그러니까 왜 전 과거 민주당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20년 전에는 찔끔찔끔 저 구류 살았어요. 뭐 이거로 네.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다가 해보니까 야 구류도 통하네.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자. 이제는 급기야는 전 국민이 보는 헌재 재판소 안에서 저는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러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한 명 한 명들 이재명조차도 엔비디아 이런 무시감을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예. 제가 막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상대성 이론 말하고 하면 저쪽 팔리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된다. 그리고 말 실수하더라도 또 내 뒤에 백업 요원들이 예, 있다. 예, 교수들이 나와서 또 실드 쳐준다. 네. 그리고 또 먹혀든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저희가 시그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저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치권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고 네. 어제 여기 출연하셨던 전환기 선생님은 약간의 이제 뭐 고마움을 표현하셨다가 다시 좀 정정하면서 어쨌든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좀 벗고 다시 대중들에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배신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개헌 발표 당일날 네. 이것이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것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 12월 3일 날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면 오늘 3월 5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 것인지 3월 5일 지금 민주당의 어떤 폐악질로 말미암아서 반민주당 여론이 조성된 상황으로 말미암은 어떤 국힘 지지자의 상승도를 이걸 과거의 어떤 3개월 전에 12월 3일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난의 소재로 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예. 국민들이 분명히 제대로 인식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